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실제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되자 미소식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이 작은 백반집은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왔죠. 26살 지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저씨, 된장찌개 한 그릇 나왔어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 순례가 주방에서 뜨거운 밥과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지민은 홀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그리고 품격 있는 외모.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이 소박한 백반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민의 시선이 남자의 손에 멈췄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 반지를 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리는 어디든 편하신 곳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박민수 회장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억만장자로 불리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만졌어요. 메뉴판 드릴게요. 지민이 메뉴판을 건네며 다시 한번 그 반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반지는 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시는 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다이아몬드 세팅. 뭐 드시겠어요? 지민의 질문에 박 회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힘없는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박 회장은 계속해서 반지를 돌리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주방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반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죠. 엄마, 저기 앉으신 아저씨 반지 봤어요? 지민이 어머니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반지가 뭐 어떻다고? 순례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끼고 계신 반지랑 진짜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다니까요. 지민의 말에 순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요리를 계속했죠. 세상에 비슷한 반지가 한둘이냐?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신기해하며 홀로 나갔습니다. 박 회장에게 물을 갖다 드리며 다시 한번 그 반지를 봤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머니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지민이 무심코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반지랑 완전히 같아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그 반지를 어디서 봤다고? 지민은 박 회장의 강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 반지랑 비슷해서. 박 회장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의 쌍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그녀가 아직도 그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박 회장의 중얼거림이 지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마음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25년 전 그가 28살이었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순례야, 이 반지 받아줘. 당시 그는 가난한 취준생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커플링을 마쳤던 거예요. 순례도 그때 25살이었죠.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부모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결국 그는 부모님의 압력에 못 이겨 순례를 떠났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마치 도망치듯 말이에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박 회장의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박 회장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지민의 어머니가 정말 그의 첫사랑 순례라면 그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실례지만 어머니께서 그 반지를 언제부터 끼고 계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 회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끼고 계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주방에서 순례가 나왔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지민을 도우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박 회장을 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수. 순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25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회장도 순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순례. 정말 당신이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지민도 느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아저씨를 아세요? 지민의 물음에 순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도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순례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죠. 박 회장은 그 상처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지민아, 손님 많으니까 빨리 서빙해. 순례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박 회장이 그녀의 앞을 막았습니다. 제발, 5분만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실함을 순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25년 전에 할 말 다 했잖아요. 아니, 말도 없이 떠나셨잖아요. 순례의 말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순례를 떠났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비겁하게 도망쳤던 거예요. 지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저씨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지민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례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민이 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순례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박 회장이 사과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값은 됐어요. 그냥 가세요. 순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식당 문이 닫힌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어요. 지민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뭔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옛날 사람이야. 하지만 순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한 민수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예전보다 더 성숙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외롭고 지쳐 보였거든요. 순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선물해준 반지와 함께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25살의 순례와 28살의 민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순례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쓸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순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민수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그 후로 순례는 홀로 지민을 키웠어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죠. 한편 지민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아저씨의 절망적인 표정도 잊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구나. 지민은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비서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는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약속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순례를 다시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써내려갔어요.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순례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내가 당신을 떠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어.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어. 나는 너무 약했고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편지를 다 쓴 박 회장은 미소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제 순례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랐거든요. 지민이 식당 앞을 청소하다가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지민이 다가가자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드릴 거 있으시죠? 지민이 박 회장의 손에 든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리하게 만나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지민은 편지를 받으며 박 회장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 마음만 전해져도 충분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순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듯 돌아섰어요. 지민은 편지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례가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지민이 편지를 내밀자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준 거야? 네. 읽어보세요. 그 아저씨 진심인 것 같아요.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읽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엄마, 그 아저씨가 왜 헤어지셨는지 말해주실래요? 지민의 질문에 순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부잣집 아들이었어. 나는 그냥 평범한 집 딸이었고, 그 사람 부모님이 반대하셨나 봐.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럼 그 아저씨 잘못이 아니었네요?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겠어? 설명이라도 해줬어야지. 순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편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일단 읽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 아저씨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지도. 지민아, 내가 뭘 알아? 25년 전 일이야. 하지만 그 아저씨 표정 봤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의 말에 순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박 회장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례는 마침내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민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속에는 박 회장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글씨체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였죠. 순례야, 25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내가 왜 떠났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부모님께서 우리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 가문의 체면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나는 당시 28살이었지만 부모님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었지. 너한테 설명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어. 미안해, 순례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요. 나는 지금 혼자야. 자식도 없어.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 너를 떠나보낸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다만 내 진심만은 알아줬으면 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순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지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아저씨도 많이 힘드셨구나.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그 아저씨를 아직 사랑하고 계신 거죠? 지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례는 당황했습니다. 사랑이라니. 그건.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컸어요. 순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가 않더라.
이 반지도 버리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결국 못 버렸어. 순례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뭐? 그 아저씨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25년 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지민의 말에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사랑의 늦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지민의 적극적인 설득에 순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만약에 만난다면 뭘 말해야 할까? 진심을 말하면 되죠.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날 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편지를 읽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회장은 결국 미소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순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식당 앞에 도착하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민이 식당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세요. 지민의 말에 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식당 손님들이 없는 시간에 만나자고 하셔요. 오늘 저녁 9시에 오세요. 박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서 옷도 갈아입고 면도도 다시 했어요. 마치 28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미소식당에 도착한 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례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례. 박 회장의 부름에 순례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25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앉으세요. 순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순례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순례의 말에 박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회장의 질문에 순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민이랑 둘이서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지냈죠. 지민이 참 좋은 딸을 두셨네요. 네, 제 자랑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 회장은 자신이 왜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가난한 집딸과 결혼하면 가문이 망신이다.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기해라라고 하셨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어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거예요? 설명하면 당신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게 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왜 말도 없이 사라졌나 싶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례의 말에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반지도 버리지 못했나 봐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례가 자신의 반지를 만지며 말했어요. 박 회장도 자신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지가 저를 당신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고리였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 씨는 왜 결혼하셨어요? 편지에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셨던데. 순례의 질문에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셨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었거든요. 아내분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했죠. 자식은 없으셨어요? 네. 아내가 아이를 원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박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순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순례 씨는 다른 분은 안 만나셨어요? 이번엔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번 기회는 있었어요. 지민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도 해봤고요. 하지만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지민이 아버지가. 네. 지민이는 제가 혼자 키웠어요. 그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순례의 말에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민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떠난 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지민이는 네. 민수 씨와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제가 상처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민이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순례의 말에서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민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 실망했지만 동시에 순례가 혼자서 딸을 키운 것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딸을 키우시면서 이 식당도 운영하시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그 애는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순례의 얼굴에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순례를 보며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지민이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설득했거든요. 그 애가 그랬어요?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예요. 두 사람은 지민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많이 풀렸어요. 순례 씨,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25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의 고백에 순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의 간절한 눈빛에 순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솔직히 말하면 민수를 아직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박 회장의 이해심 있는 반응에 순례는 고마웠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그때 지민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층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아저씨, 좋은 얘기 하신 것 같네요. 지민의 밝은 표정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아, 늦었는데 왜 안 자고 있어? 걱정돼서요. 어머니가 우실까봐. 지민의 말에 순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내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그날 밤 이후로 박 회장은 매일 미소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서 조심스럽게 왔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술래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된장찌개세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박 회장은 이제 미소식당의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로 해볼까? 어머, 변화를 주시는군요. 지민의 장난스러운 말에 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이제 지민과도 편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술래가 주방에서 나와 박 회장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죠. 어제 비서한테 들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부산에 가신다면서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네, 이틀 정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틀 동안 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그리워지네요. 박 회장의 말에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그럼 도시락을 싸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너무 고맙죠.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지민은 흐뭇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식당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민수 회장님 계신가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깜짝 놀라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단 회사로. 박 회장은 술래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네요. 괜찮아요. 일 먼저 보세요. 술래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박 회장이 나간 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어요. 엄마, 무슨 일일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회사 일이겠지. 큰 회사 회장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술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 회장은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경쟁사에서 중요한 거래처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주일. 박 회장은 술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일주일이나 못 보게 된다니 아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미소식당에 들렀습니다. 출근 전에 술래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술래 씨, 죄송해요. 회사 일이 급하게 터져서 한동안 못 올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술래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일이 우선이에요. 술래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지만 표정은 아쉬워 보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일만 끝나면. 괜찮다고요. 연락은 하세요. 박 회장은 술래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이 떠난 후 술래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민수 아저씨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맞죠? 지민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뭔 소리야?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서 그래. 술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요? 그럼 사랑이 아니라 습관인가요? 지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술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민아, 너 언제부터 이렇게 당돌해졌어?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지민의 말에 술래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고마워, 지민아. 그러니까 민수 아저씨와 잘 되시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 좋아해요. 지민의 응원에 술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박 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회의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내일도 바쁠 것 같지만 틈틈이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술래는 문자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박 회장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잘 자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술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25년 만에 누군가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으니 신기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박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는 왔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매일 식당 문을 바라보며 박 회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25년 전처럼 또 사라지는 건 아닐까? 술래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민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술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나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걸까? 너무 쉽게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민수 아저씨 진심이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주일째가 되어도 박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술래 씨시죠? 네, 그런데요. 술래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 대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외국 출장을 가시게 되었어요. 비서의 말에 술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국 출장이요? 언제까지요? 한 달 정도.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박 회장도 25년 전과 똑같이 자신을 떠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술래의 차가운 대답에 비서는 당황했어요. 아,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비서가 편지를 건네자 술래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가져가세요. 하지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술래의 강한 어조에 비서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지민이 황급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왜 편지를 안 받으셨어요? 편지로 뭘 해결하겠어? 25년 전에도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잖아. 술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사정이 있으신 거라고요. 사정? 사정은 핑계야.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직접 와서 말했어야지. 술래는 25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자신은 박 회장에게 그저 잠깐의 추억일 뿐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술래는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그 반지를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야. 술래가 혼잣말을 하며 반지를 창밖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손이 멈췄어요. 여전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한편 공항에서 박 회장은 마지막까지 술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회장님, 비행기 시간이. 비서가 재촉했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못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술래 씨가 편지를 안 받으셨다고요?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비서의 말에 박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술래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 일만 끝나면 바로 돌아가서 설명드려야겠어요. 박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술래에게 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술래는 예전처럼 혼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거든요. 엄마, 민수 아저씨한테서 연락 없었어요? 지민이 매일 같은 질문을 했지만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마. 하지만 엄마. 지민아, 엄마는 괜찮아.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야. 술래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지민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어머니였어요.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혹시 술래 씨신가요? 할머니의 물음에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술래는 더욱 놀랐어요. 25년 전 박 회장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바로 그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님, 왜 이곳에? 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와봤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술래 씨, 25년 전 일. 미안합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술래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5년 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가문이니 체면이니 하며 아들의 행복을 막았죠.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술래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이에요. 할머니가 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민수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술래는 박 회장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당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했거든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술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민수 씨는 지금 외국에 가셨잖아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쟁사의 방해로 중요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박 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민수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당신을 두고 떠나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술래는 자신이 박 회장을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민수는 매일 당신 걱정을 해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 이야기만 하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당연해요. 25년 전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민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때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 예쁜 아가야. 할머니가 지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민이구나. 민수가 자랑하던 그 아이. 민수 아저씨가 저를 자랑했어요? 지민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민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매일 이야기했어. 할머니의 말에 지민은 기뻤습니다. 할머니, 민수 아저씨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돌아올 것 같은데.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돌아오면 제가 먼저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수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순례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수와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그 아이가 이번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민수 씨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순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박 회장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축복까지 받았거든요. 엄마,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죠? 지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민수 아저씨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 아저씨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순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말이에요. 사흘 후 박 회장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미소식당으로 향했어요. 순례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걱정되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순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박 회장을 본 순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박 회장은 순례의 따뜻한 인사에 안도했습니다. 순례 씨, 정말 미안했어요.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괜찮아요. 어머님께 모든 이야기 들었어요. 순례의 말에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박 회장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 달려와 박 회장을 반겼습니다. 아저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지민이가 보고 싶었어. 박 회장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지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 회장과 순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 왜요? 저는 민수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민의 순수한 말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박 회장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례 씨,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저도 민수 씨를 믿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지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박 회장이 지민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순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식당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5년간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과 순례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